한자로 둘러보는 서울 한 바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 서울을 한자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서울의 각 구의 이름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25개 서울의 구를 구별로 그 속에 있는 동명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관련이 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어떨까, 서울과 관련이 없더라도 한자 공부하는 또는 상식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로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동명 이름과 유래다. 종로구를 보니 행정동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또 이제 많이 나온다. 제가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동이다. 각 행정동에 또 관할하는 동이 또 작은 동이 또 많이 있다. 그런 것은 법정동이라고 한다. 우선 행정동을 기준으로 각 행정동에 소속된 법정동의 이름들을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 역사적인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사실 이 동명이 조선 건국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은 변동을 거쳤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회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회, 교남 이렇게 쭉 가서 해화동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회동, 네, 아름다울 가다. 회는 모일회다. 골동이다. 그렇죠?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어떤 북부 가회방이다. 그렇죠? 조선 초기에는 크게 5개의 부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부 아래 방이 있었다. 이렇죠? 대체로 초기에 방의 이름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초기에는 삼봉정도전이 대체로 이름을 장명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의 이름은 1914년에 일제시대 때 행정 개편이 있으면서 정해진 이름들이 많다. 물론 중간에 또 어떤 연유를 가지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회동이다. 가회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가회가 무슨 뜻이냐? 사전을 보니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다. 아름다운 모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결국은 어진 신하가 어진 임금을 만나서 국운이 창성하는 좋은 만남이다. 그래서 조선 개국 초에 국운이 융성하기를 기원해서 삼봉정도전이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회동에 관할 법정동은 이제 가회동이 있고 원서동이 있고 계동과 제동이 있다. 자, 가회동의 뜻은 이제 이런 뜻이 있고, 원서동의 뜻은 원은 창경원을 뜻합니다. 창경원의 서쪽에 있는 동네이므로 원서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동과 제동은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계동을 보니 조선 초기에 서민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이 있었다. 이 재생원에서 재생원이 있던 동네라고 해서 원래는 재생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계생동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계수나무 계자다. 그런데 1914년에 일제시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이 계생동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계생동이라는 이름이 기생동으로 들리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자를 빼고 계동으로 바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이 있다. 제동은 이제 세조 때 이제 계유정난이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피가 냇가를 이룰 정도가 됐다. 그래서 비린내가 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를 뿌립니다. 그렇죠? 재를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 잿골이라고 했다. 잿골을 제동이라는 제자 이렇게 되죠. 제다, 재개할 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동으로 바꿨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름과 계동, 제동은
조금 연관이 직접적으로는 없다. 원래 생길 때 이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남동. 예, 교는 다리를 뜻합니다. 다리교, 남은 남역, 남 그렇게 되죠. 지금의 교남 파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앞에 예전에 돌로 만든 다리가 석교가 있었다. 그래서 석교의 남쪽을 교남, 석교의 북쪽을 교북동이라 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법정동이 교남동이 있고 평동, 송월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이 있다. 교남동과 교북동의 이름의 유래는 다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평동, 송월동, 홍파동, 행촌동은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느냐 살펴보니 평동이라는 것은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이 지대가 서울의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좀 분지형으로 지대가 낮다. 그래서 평탄해서 살기가 편한 곳이다 해서 거평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거평동. 그러다가 여기에서 거자가 빠지고 평동이 됐다. 이렇게 되죠. 송월동. 예, 솔송입니다. 소나무와 달월이다. 예전에 송정동, 소나무 정자죠. 송정동과 월암동, 글쎄요, 달 뜨는 바위일까요? 여기서 한자씩 따서 송월동이라 했다. 이렇게 되죠. 홍파동, 예, 붉은 홍자에 파는 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홍문동이 있었다. 그리고 파발동, 파발동이 있어서 홍과 파를 한자씩 따서 만든 것이다. 행촌동은 예전에 여기에 은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신촌동이 있었다. 여기 신촌동은 지금 서울의 신촌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과 촌을 한자씩 따서 비교적 합치고 하면서 한자씩 딴 곳이 많다. 도남동. 무학동 갑니다. 무학동은 말무다. 말무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죠. 큰 산 악이다. 네. 무학의 유래는 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모악, 어미 모자선 어머니 산이다. 모악이 변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인왕산과 무악산은 이제 호랑이가 많았다. 특히 인왕산 호랑이 유명하죠. 그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넘는 고개다. 한 모인 악이다. 악은 이제 큰 고개로 뜻하겠죠. 그래서 모악이 변한 것이 무악이다. 그래서 무자에는 직접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학대사. 조선 초기에 서울을 어디로 궁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할 때 무학 아래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데리고 이 동네를 한번 시찰을 했다. 그래서 무학대사의 무학이 변한 말이다. 무학대사는 무는 없을 무자 배울 학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말 무학이 무악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의 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정동은 무학동이다. 부암동. 부암동은 부는 줄부자다. 암은 바위 암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이 지역에 한 높이가 2m쯤 되는 이제 바위가 있었는데 자기의 나이만큼 이 돌을 가지고 나이만큼 바위를 문지렀다가 손을 떼면 이제 바위에 돌이 붙는다. 그리고 아들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붙임바위다. 붙는다. 바위에 붙는다. 붙임바위다 해서 부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암동에 이제 법정동은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이렇게 돼 있어요. 부암동은 물론 붙임바위에서 온 이름이다. 홍지동은 넓은 홍자와 지혜 지자죠. 이것은 이제 탕춘대성 올라가는 그 관문이 되는 홍지문에서 유래한다. 홍지문. 네. 그리고 신영동은 세신자의 영이다. 병영할 때 영이다. 총융청 군사조직이죠. 총융청의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새로 지은 군영이 있었다. 그래서 신영동이다. 이렇게 되죠. 사직동. 네, 사직동은 비교적 많이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만 사는 모일사자다. 회사 이렇게 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토지신을 얘기할 때 사를 한다. 직은 기장직이다. 기장, 곡식이 기장이죠. 그리고 곡식의 신을 얘기할 때도 직이라고 한다. 네. 유래는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앙에 경복궁을 세우고
경복궁에서 봤을 때 왼쪽은 이제 종묘가 있고 오른쪽은 사직이 있었다. 종묘 사직이 나라의 깃털이 된다 해서 상당히 중요시겠죠. 그 사직단이다. 사직단은 임금이 토지의 신인 사화, 그렇죠? 또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 지내던 재단이다. 사직. 거기에서 사직동이 유래가 되었다. 관할 법정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이동, 적선동, 최부동, 피룬동, 내자동, 사직동, 도렴동, 당주동, 내수동, 세종로, 신문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좀 많지만은 한자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통이동이다. 통이동에 통이가 무슨 말이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의가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래는 의통방이 있었다. 초기에 부 아래에 이제 방이 있다고 했죠. 그 의통방이 가보계획 때 통이동을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선동은 적선방에서 온 것이다. 적선은 물론 선을 쌓는 동네다. 그렇죠? 뭐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다. 이런 이제 한자 문자가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온 것이 적선방이고 거기에서 적선동이라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부동, 네, 저도 최부동에도 뭐 여러 번 가고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자로는 요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몸체자, 예, 몸체자가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채찰사라는 게 임금의 명으로 지방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 군사적인 역할을 하든 막 그런 부를 채찰사한다. 채찰사부, 그것이 이제 최부청이라고도 한다. 여기 그 최부청이 있었던 곳이 최부동이다. 몸체자가 붙어 있다. 이게 저 좀 신기했습니다. 피룬동, 네, 피룬동은 피룬대에서 유래한다. 피룬대라는 것이 있다. 피룬대는 이제 백사 이항복의 이제 집터에 보면 암각에 이제 피룬대라고 이렇게 암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 피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각 사실은 이름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관심이 있으시면 또 인터넷을 검색하면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자동, 예, 자는 저기 자원 할 때 쓰는 것이죠. 내자. 이것은 궁중에 쌀이나 면이나 술이나 장, 기름, 비단, 채소, 과일 등을 공급하던 그 내자시. 이때는 절사자라고 사로 읽지 않고 시로 읽습니다. 관청이라는 뜻으로 할 때는 시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자시가 있던 곳이 해서 내자동이다. 사직동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직단이 있는 그런 동네다. 도렴동, 예, 도렴동. 예, 도는 도시라고 할 때, 그렇죠. 모두 다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염은 이제 염세가 안다는 뜻이에요. 좀 특별한 것이죠. 여기서는 도염서라고 있었다. 예, 도염서. 그래서 이것은 염료, 염색을 하는 것이죠. 염료를 제조를 하고 염색을 하는 업무를 하는 도염서가 있었던 곳이 도렴동이다. 당주동, 네, 당은 당나라, 중국과 관련되죠. 그리고 주는 구슬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당피동과 야주현을 합친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주, 여기 주자가 좀 달라졌네요. 구슬주자다. 그렇죠? 구슬주. 당피동은 중국 사람 피시라는 성을 가진 중국 사람이 살았던 동네다. 그리고 야주현이라는 것은 현은 이제 고개를 뜻합니다. 고개. 밤이 되어도 이 동네에 있던 경희궁의 흥화문에서 이렇게 현판이 아주 빛나게 보인다 해서 야주현이란 이제 그것이 있는데 합쳐서 당주동이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동, 내수사가 있었다. 내수사는 미곡, 포목, 잡물, 그리고 막 노비 등을 조달하던 관청이 내수사다. 내자시가 있었던 곳은 내자동이고 내수사가 있었던 곳은 내수동이다. 신문로, 세문이죠. 신문로, 돈이문은 세종 4년에 서대문에 해당이 되죠. 서쪽에 있는 그것을 세종 4년에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어서 세문이라고 한다. 세문. 그리고 또 한자 말로는 신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가면 세문안, 세문안 교회 할 때 세문 그때 이것이 과 관련된다.
자, 삼청동 갑니다. 삼청동. 석삼의 맑을 청이다. 뭐 세계가 맑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니 도교의 주신인 삼청이 있다. 옥청, 상청, 태청이 있는데 이것을 모시는 신전이 삼청전이다. 삼청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삼청동이라 한다. 또는 달리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 산이 맑다. 산청. 물이 맑다. 수청. 그리고 사람 인심도 맑고 좋다 해서 인청에서 삼청이라 부른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관할 법정동은 이제 팔판동, 삼청동, 안국, 소격, 화동, 사간동, 송년동. 그렇죠. 네. 왜 이런 이름을 가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팔판동은 8명의 판서가 살았다. 언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전부터 8명의 판서가 살았다는 데서 팔판동이다. 소격동. 앞에서 얘기한 그 삼청동의 이름에 그 도교의 삼청성진을 모시고 있는 것이 삼청전이다. 그렇죠? 삼청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소격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격동이다. 소격,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소격이라는 뜻이 신이 감응하여 나타나 이루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확실히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소격서가 있어서 소격동이다. 다 삼청전과 관련된다. 화동, 꽃화자입니다. 화동. 꽃과 과일을 관장해서 이제 궁중에 꽃과 과일을 공급하던 기관이 장원서가 있다. 그렇죠. 장원서가 있는 동네니까 꽃이 피죠, 항상. 그래서 화계동이라 했다. 원래는 화계동인데 개자가 빠지고 화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간동, 그렇죠. 사간동은 좀 쉽습니다. 사관원이 있었다. 임금에게 간언을 하던 사관원이 있던 데서 사관동이다. 송현동은 일반적인 의미겠죠. 소나무 고개, 솔고개, 송현이 있었다. 그 주위에. 그래서 송현동이라고 한다. 이제 숭인동, 높을 숭자 어지린자다. 그렇죠. 1914년에 동명 개정. 대체로 많은 동의 이름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주로 1914년에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많이 만들어졌다. 그때 조선 초부터 있었던 그 한성부지요. 그때 이름이 한성부입니다. 서울에 한성부에 5개의 부가 있고 그 안에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숭신방과 인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글자를 하나씩 따온 것이다. 그러면 숭신이 뭐냐, 인창이 뭐냐 정확하게 따로 이렇게 설명은 없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어떤 시인이를 숭상하고 어진 것이 이렇게 번창하는 널리 펴지는 그런 의미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할 법정동은 숭인동이다. 이렇게 숭신방과 인창방에 글자를 딴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화동. 네, 이화동 하면 이제 이화장, 그렇죠. 이화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곳이죠. 배나무리에 꽃화자다. 지금 이화동 2번지에 있던 이화정, 정자예요. 이화정에서 유래했다. 이화정이라는 것은 배나무밭에 정자를 만들면 백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정이다. 이화장이라는 것도 이것과 관련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법정동이 많습니다.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화정이라는 것이 백꽃 피는 정자를 뜻한다. 이화동에. 그렇죠. 연건동은 연화방과 건덕방이 합쳐져서 이렇게 글자들을 하나씩 만든 것이다. 동숭동은 이제 순교방의 동쪽에 있어서 동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로에 들어갑니다. 종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행정동은 종로 1, 2, 3, 4가동 그리고 5, 6가동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종로 1, 2, 3, 4가동은 종로는 물론 종종자입니다. 쇠북종이다. 그렇죠. 종로란 이름은 보신각이 있는 큰 도로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자, 관할 법정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종로,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 관운, 견지, 와룡, 권농, 운리, 익선 또 있습니다. 경문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관련 있는 그런 동 이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청진동 해장국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청진동은 예전에 징청방이라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방자가 붙은 것은 다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수진방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씩 따온 것이다. 그렇죠? 서린동은 서린방이 있었다. 상스러울 서자, 기린린자다. 그렇죠? 서린방. 아주 오래된 이름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것이다. 수송동, 목숨수의 소나무 송자네요. 이것은 수동과 송현을 합친 것이다. 수동. 수동이란 것은 또 뭐냐? 예전에 수진궁이라는 그것의 왕가와 관련된 어떤 집이 있었다. 그래서 수동이라 한다. 중학동, 중학생이다. 중학동. 그렇게 볼까요? 예. 조선시대에는 큰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죠. 그러면 서울에서 각 지방의 향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부학당이다. 예, 사부학당. 예. 동부학당, 서부학당, 그리고 중부학당, 뭐 이렇게 있어요. 남부학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부학당 중에 중부학당이 줄여서 중학이라고 했다. 동부학당은 물론 동학이라 했고, 뭐 서부학당은 서학이라 했겠죠. 이 중학은 이렇게 중부학당을 줄인 것이고, 말하자면 지방의 향교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던 곳이다. 공평동, 공평하다. 공평동, 대구에도 공평동이 있습니다. 공평동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는데 서울의 공평동과 대구의 공평동이다. 이것은 의금부에서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금부가 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되죠. 네. 대구의 공평동도 예전에 법원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관운동, 관인방과 훈동에서 하나씩 나온 것이다. 네. 훈동은 충훈부 내개, 이 개라는 게 방 아래에 있던 것이 또 개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자씩 나온 것이다. 견지동, 견평방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다. 견평, 견은 굳건히 한다는 것이죠. 평은 평등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견평방의 평이 나중에 저절로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지로 이렇게 읽었다. 그래서 견지동이 됐다. 그러면 견평이란 무엇이냐? 아주 굳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것도 의금부와 관련된다. 의금부에서 뜻을 굳게 가지고 공평하게 재판해라. 뜻을 굳게 가지고 하는 의미에서 견평방이 있었고 그것이 평이 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여기 이제 공평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의금부와 관련돼서 나왔다. 이렇게 되죠. 이제 와룡동이 있습니다. 와룡동은 용이다. 와는 누워있다. 용이 누워있는 곳이다. 그렇죠? 임금이 기거하던 창덕궁이 있는 곳이다. 임금님이 창덕궁에 누워있다. 그런 의미로서 임금은 예전부터 봉황이다. 용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상징이 되죠. 그래서 임금이 누워있는 창덕궁이 있는 동네가 와룡동이다. 권농동, 농사를 장려한다. 그렇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농포서라는 게 있었다. 농포서, 채소를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농포서, 그리고 그 채소를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내농포가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권농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또 이제 운리동, 구름 운자에다가 니는 진흙을 얘기한다. 그렇죠? 운현, 구름 고개라는 이제 고개와 그리고 니동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질척질척한 그런 동네라 진흙벌이 되는 비만 오면 뻘이 되는 그런 것을 그 동네 이름이 니동이 있었는데 합쳐서 운리동이다. 익선동은 더하릭자고 그렇죠.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고 더하릭의 선할 선자다. 이것은 보니 익동과 정선방이 합쳐서 한자씩 빼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익동이라는 것은 이게 더하릭자 아니고 날개익자예요. 날개. 그러면 왜 날개익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과정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어쨌든 익동과 정선방에서 한자씩 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익동이라는 것은 왜 익동이라고 하느냐? 전개대원군, 우리 철종임금의 생부, 철종임금의 아버지가 전개군이다. 나중에 이제 철종이 임금이 되고 전개대원군이 되었다. 전개대원군의 사당을 이제 누동궁이라고 했는데 누동궁
이 누동국의 익랑이 유명했다. 익랑은 이제 줄행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랑채가 쭉 있죠. 행랑을 이렇게 쭉 길게 해놓은 것이 그걸 줄행랑이다. 우리가 줄행랑 친다 할 때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익랑이 유명해서 날개 익자를 붙인 익동이다. 그리고 정선방과 합치면서 어찌된 일인지 익자가 쉬운 글자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더할 이유로 바뀌었다. 경운동은 경행방, 경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글쎄요, 경사스럽고 다행이다. 방자가 붙은 것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붙인 이름이다. 중국 사서에 고전에 좋은 글자 같은 것을 많이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운영궁이 있죠. 운영궁. 거기에서 합쳐서 경운동이라고 했다. 관철동. 네, 종로의 관철동은 관자를 파던 예전에 종로 거리에는 이제 유기전을 비롯해서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자, 지금은 갓을 쓰지 않으므로 관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주 필수품이었죠. 관자라는 게. 관자 노래 딱 붙는 관자. 관자를 팔던 동네가 관자동이다. 그리고 철물을 팔던 동네. 그 옆에 다리가 있었는데 바로 철물교다. 철물교. 그래서 관자동의 관자와 철물교의 철자를 합쳐서 관철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인사동. 네, 인사동은 관인방의 인과 대사동의 사를 합쳐서 인사동이었다. 여기에 대사, 인사동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파고다 공원이 있죠. 탑골 공원. 그것이 옛날에 원각사 자리다. 원각사 큰 절이다. 그래서 합쳐서 인사동이 됐다. 자, 낙원동. 지금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이죠. 낙원동이라는 것은 뭐 지금 악기 가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탑골 공원 자체가 아주 좋은 낙원지다. 낙원지. 거기에서 낙을 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 원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낙원동이다. 네. 훈정동. 종묘 앞에 있던 더운 우물에서 온 것이다. 네. 그래서 훈정동이다. 우물정자가 있다. 묘동은 종묘와 관련된다. 종묘. 그렇죠? 앞에 사직이 나왔습니다만 종묘에 있는 동네가 묘동이다. 봉익동, 봉황의 날개를 얘기하죠. 자, 창덕궁이 있는 동네가 왕이 누워있는 곳이라 해서 와룡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여기 이제 살아계신 왕이지만 돌아가신 왕들은 어디에 모시냐? 신의를 모신 곳이 종묘부근이다.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것은 용과 봉황이다. 그래서 봉의 날개다 해서 봉익동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돈이동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이문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돈이동은 돈영동과 어이동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영동이라는 것은 돈영부가 있던 동네다. 돈영부는 무엇이냐? 조선시대에는 이제 종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의 직계가 되는 종친을 관리하는 데는 종친부에서 관리한다.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종친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좀 먼 친척, 임금의 친척과 외척을 위한 예우기관이 돈영부다. 돈영부가 있었던 곳이 돈영동이다. 그리고 어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자를 따서 돈이동 이렇게 됐다. 장사동. 자, 그쪽에 부근은 이제 청계천에 있는데 청계천 쪽에 모래흙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긴 뱀이다. 장사다. 그렇죠? 뱀사자죠. 긴 뱀이 이렇게 길게 나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장사동을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뱀사자가 모래사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장사동이다. 관수동. 물을 본다는 뜻이죠. 관수동. 예전에 청계천에 물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표시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관수교예요. 관수교에서 유래가 됐다. 청계천의 수위를 관망하던 다리다. 인이. 여기 그 다음에 예지동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의 국가입니다. 유교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인이, 예지, 효제, 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 동의 이름으로도 다 들어갑니다. 인이는 여기에서 인이에서 인이동이 왔다. 예지는 예지에서 왔다. 나중에 효제동과 충신동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죠. 원남동은 앞에서 본 원서동과 마찬가지로
창경원의 남쪽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로 5, 6가동을 보면 관할 법정동이 연지, 충신, 효제, 예. 연지동이다. 연지동은 연꽃 못이라는 뜻이죠. 연못이라는 뜻이죠. 동지가 있던 데서 유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초기에 이제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에 큰 못을 팠습니다. 동쪽에 판 연못은 동지라고 했고, 남쪽은 남대문 앞에 판 못을 파는데 그것은 남지다. 또 서쪽에도 봐서 서지다. 그래서 동지가 있던 데서 유래했다. 전부 못이 있으면 다 연꽃이 피죠. 그래서 보통 연못이라 한다. 그래서 연지동이다. 충신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이 예지 효제 충신이다. 그렇죠?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고, 그렇죠? 충성스러울 충에다가 믿을 신자다. 네. 효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제라고 한다. 그렇죠? 효제다. 그리고 효제동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고, 또 부왕에 대한 효성과 형제 우애가 지극하던 조선 효종의 잠저, 이것이 의이궁이다. 의이궁이 있던 데서 효제동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창신동, 그렇죠? 창신동은 창성할 창에 믿을 신이다. 사실은 원래 이것은 동대문 쪽에 있어서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종로구와 중구가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다. 그래서 서대문, 동대문 쪽을 좀 떼서 이렇게 붙였죠. 그것 중에 창신동이다. 어쨌든 한성부의 인창방과 숭신방에서 한 글자씩 나왔다. 법정동은 창신동이다. 평창동, 네, 부자들도 많이 사는 평창동입니다. 평평한 평에 곧집창이다. 조선시대에 선해청과 총융청의 창고인 평창이 있었다. 아주 창고가 있었다. 선해청 창고, 또 총융청 창고. 선해청은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되고,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이런 것을 출납 관장을 하던 곳이 선해청인데, 그거의 창고가 이 동네에 있었다. 총융청은, 오군영의 하나인데, 경기 지역의 군무를 관할했다. 그 총융청의 창고도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평창동이라 한다. 네. 관할 법정동은 평창동, 구기동, 이렇게 되죠. 자, 평창동은 이런 뜻이 되는데, 구기동은 옛구에다가, 어떤 근본 턱이다. 그렇죠. 구기동은 상평방 내 구턱굴, 그렇죠. 구턱굴, 구터, 예터란 뜻이에요. 구턱굴이 있었다. 이러한 자연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시한 것이다. 상평방은, 그렇죠. 상평창이 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평방이죠. 그 동네에 예터굴이 있었다. 근데 예터가 무엇의 예터냐는 것은 찾아보니 자료에 어떤 예터라는 것은 자료에서도 잘 모른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터, 구기 터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화동이다. 해화, 은혜의 해자, 대일화자다. 이것은 이곳에 소속된 이곳에 있는 문이 해화문이 있다. 해화문. 숙정문을 대신해서 북쪽으로 열려있는 그런 북문의 역할을 한 것이 해화문이다. 그렇죠? 관할 법정동이 해화동, 와룡동, 명륜동이다. 네. 해화동은 사소문의 하나인 해화문에서 유래됐다. 와룡동은 이제 임금이 기가하던 창덕궁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것과 좀 걸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륜동이 있다. 명륜동은 성균관의 명륜당에서 따온 이름이 명륜동이다. 네. 아주 수박 그달기식으로 했습니다만 종로구에 이렇게 많은 동의 이름이 있다. 네. 여러분이 조금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글자도 이름도 있고 처음 보는 접하는 그런 한자 이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저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